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프닝 때 이제 미국 셧다운 위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반복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진짜 변수는 따로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 기간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2018년, 2019년 넘어갈 때 그때 35일이었는데 그때 시장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좀 하락한 상태에 있었다가 이거 셧다운 합의, 예산안 통과 합의 기대감으로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셧다운보다는 오히려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연준의 행보라든지 이런 게 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혼자 다 해버려. 월요일이니까 준비 좀 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주말에 쉬었으니까요. 그래요. 뭐 더 이상 뭐 얹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뭐 정민앵커가 다 정리했네요. 일찍 퇴근하시죠. 사실 뭐 셧다운 이슈 이런 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참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좀 오가는 그런 한 주였죠. GDP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맞아요. 이제 굿이스 배드가 돼버렸던 것이고, 근데 이제 주반으로 갈수록 PC가 또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펀더멘털 굿이스 굿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막 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셧다운이 1970년 이후에 22차례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았네요. 12차례가 그 셧다운 있은 이후 3개월 동안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10차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할 때도 평균 0.1에서 0.3% S&P 500이 오히려 상승을 했고 1년으로 확장을 해보면 상승 확률이 한 85% 됩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이거 사실 주식에는 그렇게 큰 뭐 의미가 없는 이슈라고 봐야죠. 뭔가 정치적 쇼 느낌이 강해요. 뭐 닷컴 버블도 금융위기도 코로나 팬데믹도 엄청난 급락을 몰고 왔지만 버티니까 다 먹었잖아요. 뭐 셧다운 가지고. 셧다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버티니까 하니까 저 옛날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한참 그 코인 처음에 열풍 있을 때 저희가 시청자에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때 시청자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는 말이 하시라고 했더니 존버는 승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존버는 승리. 근데 그때 제가 존버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나중에 서 알았죠 그게. 비방용이라는 걸. 특히 또 그게 미국 시장이면 유의미하죠. 버티면은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죠. 못 버티는 상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미국장 살펴보기 전에 우리 통상적으로 왜 이제 미국은 4거래일 만에 반등, 즉 3일 연속 하락하고 나서 이제 올랐는데 이게 왜 기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뭐 적산병, 흑산병 해서 아주 캐묵은 얘기. 오랜만에 3일 들어봐요. 연속 상승, 적산병. 뭐 3일 연속 하락, 음봉이면 흑산병. 이게 이제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 봅니다만 통상적으로 3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3일 올랐으면 조금 반락. 3일 또 하락했으면 약간 기술적 반등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오히려 더 4일째 그냥 확 음봉이 나오니까 많이들 놀라셨어요. 지금 뭐 야간 선물 흐름으로 보나 미국 장 흐름으로 보나 오늘은 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만은 한데 우리 장 지금 3,500 전에서 딱 막혔단 말입니다. 대충 뭐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10월 전망이 3,200에서 3,500. 이거 뭐 하나만한 전망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증시 짧게 한번 이 대표님의 감각만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제 혼자 생각에 이제 지난 대통령께서 미국 정상회담 백악관에서 하고 왔고
그 이후에 관세 협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이 있다가 통화 수합 요청했는데 미국에서 사실상 거절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 주실 때마다 조금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지난주 금요일 하루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관세가 만약에 협정이 안 되거나 뭐 협정을 해도 문제고요 지금. 네. 이 선불로 업프론트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500억 달러를. 예. 이게 거의 450조고 협정을 해도 문제고 안 하면 더 큰 문제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투영이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에는 절대 좋은 상황,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수합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3,500억 달러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관세를 그렇죠. 이제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품목별 거고. 관세, 고율 관세 아마 예. 오늘부터 의약품 물론 제네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줬으니까 예. 우리나라가 또 수출하는 의약품들이 제네릭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제가 네. 일천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여튼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 일단 맞아야 될 것이고 이게 품목별 관세가 100%라는 얘기니까 기본 관세 25%에다가 125%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투영이 되겠죠 시장에.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을 좀 따지지 않는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상승했던 장이었다면, 네. 예, 그래서 금요일이 그런 것들이 조금 응집돼서 살짝 이제 좀 이렇게 시연이 되는 시장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대내적인 변수를 고려해봤을 때 국내 증시는 뭔가 조금 뚜렷하게 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는 좀 거예요. 위험 관리가 위험 필요하다라는 관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이유야 이제 여러 가지 예, 갖다 예. 댈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최근 2, 3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펀더멘털도 펀더멘털이지만 환율 움직임이 그때 환율, 우리도 예. 지지난주 예. 환율 움직임이 유일하게 글로벌 마켓에서 달러가 유로하든 재팬이든 뭐 재팬은 좀 얘기가 들리지만 네. 유로에 대해서 계속 추세적으로 약세였는데 글로벌 마켓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였는데 원화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1,410원 돼 버렸습니다. 네. 1,300 뭐 한 80원, 70원 갔다가 예.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면 조금 마음 편하게 그냥 바라보실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장이 여기서 계속 뭐 더 치고 올라가면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그건 또 디커플링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네, 저는 펀더멘털의 움직임은 확실히 다르다고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실 때마다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제 일천한 지식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달러로 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늘 그랬습니다. 늘. 오늘은 왜 저렇게 얄밉죠? 참 번번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 그래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반등다운 반등을 만들어냈고 뭐 러셀 2000은 뭐 1%대 반등 상승이었으니까 그냥 요 뭐 PC가 도와줬다고 보면 될까요? 뭐 그 정도로 그 보셔도 정도로?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왜 한 2달 전부터 계속 예. 소폭 조정만 소폭 조정. 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번 PCE 정도가 저는 사실은 소폭 조정장이었다고 보거든요.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예. 근데 그 조정장의 끝자락으로 거의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고용 보고서가 확실히 이 연말까지의 조정장을 이제 가늠하는 예를 들면 고용 보고서가 지난달 대비해서 조금 좋게 나온다거나 뭐 실제 이따가도 언급드리겠지만 그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스라고 해서 주간 실업상 청구수 우리 한 달 최근에 막 걱정 많았죠. 예. 26만 건 갔다가 23만 건, 예. 21만 건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것들 보면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게 나올 겁니다. 계절성이라는 게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기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의 조정은 이미 끝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우리가 익숙한 숫자인데 지금 이른바 그 난팜 넘판 비농. 패고 난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틀을 바꿔야겠더라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5만 명 증가 정도. 네. 이제 완전 한 자릿수 만 단위인데도
예전에는 뭐 12만, 15만, 어떨 때는 20만 가까이 이랬는데 이게 5만, 3만, 뭐 많아야 7만 이제 이 숫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월가에서는 한 2, 3만 건 정도만 나와도 나빼드다. 낫배시다. 요 정도 오. 평가하고 있고 실제 최근 2년이 워낙 셌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때도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그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네. 21만 건이냐 26만 건 왔다 갔다 해서 막 이것 때문에 천던가 지옥 막 이러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 30년 평균이요. 34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주간으로 계속 실업상을 청구하는 건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는 17만 건, 18만 건 이랬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2년이 워낙 셌다고 봐야죠. 그래요. 팬데믹 때 그 없어졌던 일자리가 다시 생기면서 이런 뭐 기저효과도 좀 있었을 테고.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미국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보고 있습니다. 않다. 하긴 실업률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런 면이 그럼요. 보이긴 하죠. 물론 예.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이 노동시장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서 이 타이트해지면서 좀 계속 그러니까 그 왜 지난번에 FMC에서 저기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curious balance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특이한 균형. 예. 네, 이런 것들이 한 두 차례 정도는 그 경기 침체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렇게 뭐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실제 그 지지난주였던가요? 조트 보고서에서 해고, 고용, 채용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job vacancy라고 하죠. 어떻게 네. 한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빈 일자리는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고용 시장이 지금 막 우리가 그 비관적으로 해석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저는 한 차례는 더 인하할 것 같거든요. 보수적으로 예. 보더라도 올해 안에. 아, 그러면 일자리건 뭐건 기업 여건이건 좋아진다고 봐야죠. 네. 근데 미국 지표는 너무 좋아요. 네, 뭐 완전히 지금 뭐 이미 이제 뉴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지난주 아니 경제 성장률이 뭐 3.8%까지 나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GDP 물론 1, 4분기에 마이너스 0.5였으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작용을 했겠는데. 기저효과 작용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3분기 GDP 나와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매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GDP 않습니까? 나오. 네. 예. 3, 4분기 예. 성장률이 3.3, 3.4, 3.3 갔다가 지금 3.9% 예상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GDP 나오에서는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는 이 GDP 나우가 네. 3.9%가 지켰어요. 지난 20년에. 예. 그러니까 워낙 세다고 봐야죠. 그 와중에 뭐 금리는 내려준다지. 허허. 이제 또 10월 가면 또 실적 시즌 아닙니까? 실적 이번에 뭐- 실적 시즌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물가가 관세 때문에 시연은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기업 마진이 어떻게든 지금 기업이 거의 절반 정도만 정가를 하고 대부분의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게 관세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물가 상승률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기업들이 대부분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진 훼손율이 어느 정도 있겠죠. 물론 그 기간 동안 7월 이후부터 이제 OBBBA에서 네. 설비 투자 일시적으로 다 비용 처리해 주는 것들이 좀 버퍼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실적이라고 볼 때 네. 3, 4분기 기업 실적도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나와봐야 우리가 알긴 알겠지만 근데 전망치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게 이제 개인 소비 지수 금요일 날 나왔었죠. 네. PC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PC 물가는 뭐 워낙 막 그날도 그렇고 다루셨을 테니까 네. 월간으로 0.2, 0.3 코어하고 헤드라인 각각이니까 뭐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찾아내요. 예. 그날 PC 관련된 지표들이 물가 지표뿐만이 아니라 뭐 퍼스널 인컴 소득, 그다음에 저축,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이런 것들이 같이 발표된단 말이죠. 예.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이 월간으로 0.4 상승했습니다. 높은 수준이고요. 네. 개인 소득이 네. 다만 리얼 디스포서블 인컴이라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0.1인데 이것도 이제 실질이니까 예. 그날 발표됐던 월간으로 근원 PC가 0.2 떴으니까요. 실질이라는 얘기는 0.1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0.3 떴다는 얘기입니다. 명목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퍼스널 스펜딩이 제일 중요하죠. 네. 리테일 세일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매 판매는 이런 소매점에서 파는 3분의 1 정도의 소비를 보여준다면 여기서 말하는 PC에서 얘기하는 퍼스널 스펜딩이라고 하는 게 PC입니다. 네. 개인 소비 지출. 예, 거의 개인 서비스 지수까지 포함한 네. 모든 소비를 다 예. 이게 0.6% 떴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아. 이 소비 굉장히 세다는 얘기고 물론 이
그 개인 소비 지출 소득세에 조금 안 좋은 해석은 이제 이 저소득층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고소득층 소비가 속된 표현으로 빵빵해서 이게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조금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으면 좀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그 저소득층이 경제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 경제든 중위소득 이상의 분들이 소비든 뭐든 끌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도 미국도 4,800개 회사 중에 아주 그 좀 상장 폐지시켜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 우리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주가 끌어가는 건 다 이름 있는 회사들,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끌어가는 것처럼 경제도 그렇다고 볼 때 뭐 저소득층이 안 좋아서 카드 연체율이 30% 됐고 어차피 2, 3년 전부터 똑같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크게 흔들리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참고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여담으로 좀 드리고 싶죠. 그리고 듀어러블 굿즈, 그러니까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월간으로 0.9 상승했습니다. 물론 전달이 1.8이었고 0.9가 떨어지긴 했지만 월간으로 내구재라고 하면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품 소비가 1.8에서 0.9지만 0.9 상승했다는 얘기는 소비세가 아주 탄탄하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금리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뜨냐 빠느냐를 보려면 이런 소비들 다 반영하는 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금리는 정책 금리가 아니고 시장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지난번에 왜 그 FOMC 끝나고 방향을 이제 그러니까 채권 투자의 방향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살짝 뜨고 있죠. 네. FOMC 직전에 4.05 정도까지 10년물 금리가 갔다가 지금 4.17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지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소비도 탄탄하고 또 고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엄청나게 둔화되는 건 아니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은 또 생각보다 아직은- 낮고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한 2, 3주 전부터는 예. 이게 차라리 골딜락스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은 조금 제한적이고 네. 고용도 괜찮고 네, 소비도 탄탄하고. 탄탄하고 그러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안 좋게 나온 건 이건 소프트 데이터니까 뭐 그렇게 물론 이제 큰- 관세 이슈 아직 안 끝났고 네네. 이랬으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실물 경기 데이터가 지금 GDP든 소비든 물가든 노동시장이든 뭐 노동시장은 아직 100% 안심할 수는 없다고 네네, 봅니다. 네. 근데 아직 그렇게 막 투자 전략을 변경하는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런 데이터 실질 데이터들이 괜찮으니까 네. 이제 미시간대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좀 순서를 바꿔서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저 뭐 엔비디아의 AI, 저 오픈 AI 그 $1,000억 투자 갖고도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가동이 들어간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네, 그 포디움에서 누굽니까 발표했던. 손정희 네. 그리고 샘 알트만 또 오라클 CEO 난 그 양반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요. 그 레리 앨리슨 예. 그렇게 해서 이제 AI 프로젝트가 이제 스타게이트인데 이름이 무슨 영화 제목 같네. 근데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가 140조 원을 투자하면서 본격 합류하겠다. 근데 이걸 갖고 월가에서 뭔가 좀 찝찝하다는 얘기는 왜 나오죠? 그게 이제 닷컴 버블 때 제가 예. 회사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엔비디아면 고객사가 이제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자본 지출, 뭐 공장 설비 투자를 같이 해주면서 또 주문받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해석을 하면 돌려막기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뭐 소위 말하는 밴드 파이낸싱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그 저는 조금 큰 앵글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네. 제가 앵커님들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예. 앵커님들이 고객사인데 고객사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커진다고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해서 파이를 키우는 그런 작업 아니겠냐 이거죠. 제가 미국을 전공하고 미국을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 그 미국은 파이를 키울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파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의 지분을 내가 더 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이런 생각을 하질 않고 네. 누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내 지분이 50%에서 30% 줄어들더라도 절대량이 200억에서 1000억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안트로프로너십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좀 틀리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은. 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커져야 되는 시기고 예.
그 레리 앨리슨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 회장이 올 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그랬는데 AI 인프라가 초기 한 5년 보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왔다. AI 초기 인프라도 아직 덜 끝났다. 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초기 인프라를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투자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약간 뭐 그 아까 말씀 벤더 파이낸싱 뭐 악영향 또는 뭐 돌려막기 이게 조금 있다고 한들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 가져가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진짜 답정 너신데 뭘 물어도 문제 없으셔. 대신 조금 긍정적인 편향이 있다고만 참고해 주십시오. 아, 네. 관세 이슈는 어때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조금 더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거든요.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아. 뭐 어디서 어떤 품목 관세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또 이미 나온 거 가지고 세율을 갖다 더 높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로 저는 한다든지. 결국은 이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업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그 업종의 실적을 어떤 식으로든 기업이 그걸 소비자한테 넘길 거란 말이죠. 예. 그 당연한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이 이슈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 좋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계속이 아니고 틀렸죠. 최근에 한번 8, 9월 달에 네. 물가가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네. 틀렸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제롬 파월의 멘트라든가 RH 가구업체 멘트라든가 다른 예. 회사들 멘트 이런 거 보면 시타델의 회장 네. 인터뷰 것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켄 그리핀이 지난주에 한 얘기도 보면 연말 내년에 물가가 실제로 발현이 될 거다 이 관세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잠재적인 중기적으로 볼 때 잠재적인 리스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안 떠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네. 그래요. 유동성 봐주세요. 네. 유동성. 아, 유동성. 참 계속 좋은 말씀만 드려서 저 친구는 또 똑같은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TJ 잔고 보자 이거죠. 제목이 예, 일반 예. 계정 아니겠습니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나라의 고간입니다 이게. 네. 연초에 7,800억 달러 정도였다가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쑥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네, 그 옆에 거 9월 25일과 17일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보시면 9월 17일 당시에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하지만 8천억 달러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오빠 법안 하면서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했고 그럼 이제 TJ 잔고를 3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거의 바닥 찍었다가 8천억 달러로 쭉 늘리거든요. 아래쪽에 숫자. 네네. 예. 그리고 25일 날 보니까 7,600억 달러로 이제 줄어요 또. 이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추이인지 아니면 8천억에서 8,500억 달러가 TJ를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재무부에서 설정한 타겟 레벨이란 말이죠 규모. 이게 다 됐다고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는 신호인지는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어허.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한 8,500억 달러가 목표치였던 것 같은데 얼추 8천억 달러 오니까 다시 더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지는 아주 흥미롭게 좀 보자는 얘기죠. 어쨌건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일지 뭐 어떨지는 간에 미국 경제 이 메인스트리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정부 지출을 하는 신호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절대 유동성 상황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아니 셧다운이 며칠 가든 어떻든 간에 만약에 지금 10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미국의 회계 연도가 시작하잖아요. 네. 9월 말로 끝나고. 네. 그런데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재무부도 지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 재무부는-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현금이 쌓여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뭐 이 여기서 지출하는 금액이 이를테면 사회안전보장 시스템에서 쓰이기도 하고 정부 외국 기업들이 미국 가서 할 때 보조금에 지급되기도 하고 네. 뭐 군사 뭐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 이런 돈을 총 망라해서 지출하는 건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그 유동성 프락스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까 생각 중인데 아마 최근에 좀 줄었거든요. 이걸 쌓느라고 좀 네. 줄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게 절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진짜 미국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다들 아는 수준이 다고 얕아요.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은 왜 합의가 안 되는가 했더니 공화당은 뭐 지금까지 지출했던 수준으로 가자 하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케어 관련한 지원금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가 지원해라 끊지 말고 하는 지난번 감사에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OBBB 하면서 네. 자, 그 정도인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그까지예요. 듣는 게 그까지니까. 근데 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그 케어를 갖다가 통해서 지원하던 그걸 갖다가 계속 가자는 그러면은 아니 누가 생각해도 오 민주당 인간적인데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생각해 주네. 이왕이면 예산으로 그런 거 해주면 좋지 하는데 공화당은 표 떨어질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대표님은 미국 통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아직은 거기까지 깊이는 못 봤는데. 여기까지밖에 모르셔도 같이 얕은. 예.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대신 그게 아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바마 케어에서 했던 게 예. 약값이나 의료비 이런 것들하고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약값이나 의료비. 예. 그 의료 산업 쪽하고 뭔가 이렇게 막 커넥션이 있다든가 요거하고 좀 연결이 돼. 그 보고서를 제가 재작년에 한번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제대로 답 못 드렸으니까 야, 다음 주에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쪽으로 주도해서 지금 거대 제약회사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생태계 가격 인하부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전쟁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일환일 거라고 저는 심지어 타이레놀 먹지 마 이런 소리까지 해갖고 안 해도 뭐 정치인이 그런 얘기 왜 합니까? 해서 돌아올 거는 득보다 실이 클 텐데 네. 이거는 뭔가 싸우는 거네. 그럼요. 심지어 그 월가에서 지금 한 2달 전에 살짝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갔는데 미국 제약 그 약값 되게 비싸고 의료비 비싸다고 트럼프가 지금 약값을 뭐 그냥 이제 흔히 본인의 인터뷰 때 막 던지는 타입이니까 약값을 거의 90% 80% 인하시키겠다 지금 이런 막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러면 의약품, 바이오 그쪽에다 대놓고 100% 관세 때리는 거하고는 제1감은 안 맞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따로 봐야죠. 따로 봐야 된다. 관세 이슈는 재정 문제 또는 이제 그 무역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어떤 패권을 되찾아오는 문제니까 요거하고는 조금 따로 봐야 되긴 하는데 월가에서 만약에 이 제약업체하고의 싸움에서 이긴다 트럼프가 결국은 그게 약값이나 의료비를 인하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3선, 4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예요. 3선, 4선도. 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에서 지원을 많이 철회했다는 얘기는 저소득층들한테 의료비 부담이 더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책으로 지금 약값을 인하시켜주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지원 줄여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지원을 줄인 대신 약값이나 의료비를 인하시켜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큰 그림, 뭐 좀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식의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현재 0.2%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3,393, 코스닥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827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3,000원, SK하이닉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339,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49,000원, 현대차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가는 21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 약세가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지금 호가 489,0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KB금융은 112,700원, 셀트리온이 1.9% 상승 예상되고 네이버가 지금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4,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좀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는 지금 446,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펩트론, 레인보로보틱스도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리가캔바이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142,600원, 파마리서치는 575,000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자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25,5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이벨바이오가 93,100원으로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17분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일단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좀 혼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해온 단기 추세선이나 뭐 네. 21선, 주 추세선이라고 하는 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반등이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반등인지 아니면 뭐 이제 또 추석 연휴 전에 살짝 또 이렇게 더 하락폭을 키우는 가격 조정을 가는지 또 사실 연휴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네. 이번에는 분기말하고 긴 추석 연휴를 갖다가 한꺼번에 앞두고 있다는 게 좀 이례적이네요. 통상 이렇게 9월에 추석이 끼는 달은 추석 지나고 나서 분기말을 맞는데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보다는 너무 약하게 나오네요. 동시효과가. 저거보다는 더 세도 될 것 같은데. 강하게 반등이 네, 나오는. 강하게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기 뭡니까 조금 요 하던 얘기 떠가갖고 오라클 말입니다. 지금 이 대표님 기억나세요? 9월 10일 날 엄청나게 개법을 해가지고 그날 36% 가까이 오르는 날. 그 재료가 뭐였죠? 지나고 보니 뭐 때문에 오라클이 그때 그 난리를 쳤죠? 그때 이후로는 조금 실적도 일단 좋았었고 뭐 좀 흘러내리는 양상인데. 야, 뭐 뉴스가 워낙 많고 재료들도 종목별로 많다 보니 그렇게 지금 오라클은 그거 한데 오라클은 이렇게 그때 한번 팍 치고 난 이후로 더 가지를 못하는 게 신기하고 좀 의아스럽고 반면에 또 테슬라는 뭐 때문에 이렇게 꾸역꾸역 3, 4%씩 계속 가는지도 궁금해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그 3, 4분기 그 매출이라고 하죠. 생산 네. 대수가 어디 테슬라. 예, 테슬라가 계속 증가할 거로 나오더라고요. 예상 아이고 전망이. 지금 테슬라 전기차 몇 대 더 팔았다 그거 갖고 이 주가를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갖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데나이브스라든가 대표적인 예. 테슬라 찬양론자죠. 뭐 강세론자. 아 저는 테슬라 전기차 몇 대 팔렸습니다. 그거 갖고 주가 설명하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음. 예,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좀 비관적이긴 했지만 음. 최근에 제가 봤던 예.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고. 예. 어? 예. 저기 일론 머스크가 천재는 천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어느 회장 CEO가 공장을 직접 해서 고장 나는데 직접 가가지고 직접 다 참여해서 이런 CEO는 사실은 드물죠. 네. 그래서 그의 어떤 CEO로서의 어떤 능력치 뭐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믹스가 된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EPS라든가 매출액 성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보는 저희한테는 아직은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재미난 어떤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보는 네. 시각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면서요. 예. AAI라는 예. 그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 개인들의 협회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뭐 분석력이라든가 데이터도 별로인 게 보통일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지만 제가 좀 과장 섞어서 이거 20년 동안 이 AAI의 데이터나 보고서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영향가 있는 설문이라든가 그래요? 보고서 분석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희한하게 작년부터인가는 IP를 바꿔서 그런지 음. 블럭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 기사를 통해 제가 갖고 왔는데 제일 위 거만 보시면 되고요. 9월 17일 날 가장 최근에 했던 설문조사니까 네. 10일, 그러니까 7일 전 일주일 9월 10일 대비 9월 17일이 초록색이 시장이 지금 불리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41.7%, 반면에 빨강색이 42.4%, 네. 앞으로 베어마켓이 올 거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가 회색이 16% 정도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굉장히 갈린 거지 않습니까? 또 웃기는 거는 웃기는 게 아니라 조금 네. 그런 거는 베어하게 보는 분들이 불하게 보는 분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 네네. 42.4% 대 41.7%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 지금 41.7%만큼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에 지금 올인 내지는 투자 포지션을 갖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빨강색만큼 시장이 안 좋다고 보는 분들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꽉꽉 채워서 주식 포지션을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만 현금 해갖고도 시장이 들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예. 어. 그러니까 이것만 해갖고도 시장이 이렇게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비관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직 다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더 이상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로 다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안 한 상태인데도 시장이 이렇게 세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 자금이 있다 이런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다. 네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어때요? 왜냐면은 지금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역대급이죠. 나오니까. 예. 22.6% 정도 팩트셋 기준으로 했을 네. 때 22.6이니까 미국 S&P 500의 평균이 18에서 18.5배 정도거든요. 예. 22.6배니까 굉장히 높죠. 어. 이게 그 닷컴 버블 당시하고 거의 근사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고평가라고 해서 시장이 못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라는 그런 논란 속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꽤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칼슨 인베스먼이라는 예. 곳에서 항상 저는 재밌는 그 자료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예. 밸류에이션하고 S&P 500 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그 지난 뭐 한 5, 60년 동안을 상관관계를 계속 계산을 해봤나 봅니다. 네. 추세가 딱히 안 보이시죠? 네. 우상향을 한다든가 우하향을 한다든가 우상향이나 우하향도 없고 그냥 뭐 그냥 대충만 마구 마구마구 흩어져 찍어놨네요. 예, 이거는 평균 내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밸류에이션 질문 주셨을 때 네. 이런 답을 제가 하거든요. 소장님 불편하세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느냐에 틀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도 그럼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에 따라서 양시장 출렁이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많이 빠졌죠.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글쎄요. 오늘 호가에서는 좀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시장 분위기고 또 주말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 만큼 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3,414.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84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3,600원 0.3% 상승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8% 올라갑니다. 339,5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갑니다. 35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300,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5%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가 지금 4% 올라갑니다. 지금 두나무 합병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67,000원으로 지금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보합권이고 HD현대중공업도 지금 0.4% 올라갑니다. KB금융도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114,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오랜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5거래일 만에 2%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5,500원이고 45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상승합니다. 각각 주가는 116,200원, 48,400원. 펩트론은 좀 떨어지네요. 지금 275,0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하락합니다. 142,0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1.9% 떨어집니다. HLB 올라가네요. 39,050원이고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모두 0.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슈 때문에 코인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한국 정보 인증이 8% 강세고요. 7,130원, 아톤도 7.3% 상승 중이고
더즌도 5.9% 올라갑니다. 5,290원이고요. 헥터 파이낸셜도 5.7% 상승세, 넥서스도 오름세고요. ITC 글로벌도 5.6% 올라가고 다날도 4% 이상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지금 이제 보안주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소프트캠프가 13% 급등합니다. 1,947원. 그리고 보시다시피 라운시큐어도 이제 보안주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니언스가 11% 급등합니다. 27,350원. 안랩, 드림시큐리티도 각각 2%에서 3% 강세고요. 사이버원도 7% 이상 올라갑니다. 4,395원. 오픈베이스, 모니터랩 다 올라가네요. 센즈랩까지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 그리고 코인 관련주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 다 이쪽이네요. 오늘은 뭐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다 이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지금 동반 강세입니다. KG 이니시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도 각각 5%, 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지금 각각 규모는 234억 원, 지금 기관은 52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68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좀 전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지금 수치 자체가 좀 미미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고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3,4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1,400원 선을 넘어서면서 좀 불안한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4만 40전 하락하면서 1,40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좋네요. 일단 지금 금융주, 네이버, 코인 관련주 다 좋습니다. 네. 개장하고 지금 채 5분도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증권주도 좋네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갖다가 4,000개 가까이 산다. 그러면 금요일날 왜 그렇게 팔았대요? 얘들 참 무한 재밌게 노는구나. 5분도 안 됐는데 3,800개라. 네. 10,000개 넘기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동시호가도 참 장난이 심하죠. 그렇죠. 예. 아까 분위기를 봐서 왜 이렇게 약해 했는데 지금 뭐냐 코스피 이제 1% 넘어섰습니다. 니케이는 지금 또 빠지거든요. 도깨비 시장입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 증시에. 거기다가 이제 정부 시스템 사고 났다고 보안 관련주라고 해서 저렇게 뭉태기로 다 이제 간다.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간다. 예. 저 스테이블 코인까지 왔군요. 테마가. 그렇죠. 예, 그래요. 재밌는 시장이고 도깨비 시장이고 사후적으로 설명하기도 녹록치 않은 시장이고. 네. 그나저나 아까 막 설명 듣다가 오기가 생기네요. 어떤? 이준광 대표 좀 막힐 만한 대목을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는데 미국은 이래도 좋고 미국은 저래도 좋다는데 뭐 막힐 만한 뭐 질문 없을까요, 정민회가?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 이준광 여전히 대표를 갖다가 고평가 좀 이슈는 이렇게 있겠죠. 확 당황시킬 만한 뭐 없을까? 근데 저도 약간 굳이 따지면 저도 시장은 결국에 간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네. 예. 또 갈 만한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죠. 제가 포기. 네. 진짜 중요한 건 이 경제 주체들의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재정 부채 건전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소비세라든가 기업의 어떤 기업 활동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경제 주체 건전성 개선이라는 페이지일 텐데 그 미국 비금융 기업들이 부채 수준이 어떤지를 봐야죠. 시가총액 대비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 60%까지 갔다가 지금 17.3%, 지난 금요일 현재. 이거는 실제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도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입니다. 가끔 뭐 미국의 가계들이 막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도 않을까 하면 이제 예. 비관론자. 2008년 당시 100%까지 갔다가 지금 68%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좋다고만 얘기를 드리면 이게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와 가계부채 현실이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역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주식 상승하면서 이게 비율이 좀 더 이렇게 역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들어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업들 중에 가장 힘든 위험한 기업들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난번도 한번 살짝 소개시켜 드렸는데 평균이 한 4, 5% 정도 되는 스프레드가 2.7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얹어줘야 되는 국채 대비 금리도 2.7% 역대급으로 계속 낮은 수준이고요. 그럼 미국은 정부 부채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정부 미국 부채만. 가계 부채, 뭐 기업 부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또는 미국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정부가 빚이 워낙 예. 많고 GDP가 30조인데 36조 달러만큼의 GDP가 있으니까 이게 뭐 GDP 130%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치로 보면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지난주도 그렇고 10년물 경매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가 네. 이게 진짜 문제일 것 같고 미국 통화에 대해서 만약에 전 세계 투자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해서 매번 미국 국채 발행하거나 이렇게 옥션을 할 때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 예. 30-40%밖에 안 돼야죠. 근데 지금 10년물 지난주 건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평균이 68%, 70% 이렇습니다. 10년물 제일 인기 좋은 네. 기간물이. 나머지 안 좋은 것도 뭐 7년물인가가 58%인가 이랬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 뭔가 이슈가 있고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좀 흥미도 있으실 텐데 너무 네. 좋다고만 말씀드려서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이제 한두 개 정도의 유일한 잠재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고평가돼 있고 비싼 거 아니냐. 예, 예. 네. 그건 정답은 없는 또 거니까요. 지나고 보면은 고평가되는데 또 그만한 이유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평가된 데는 사실 또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지나고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그렇죠. 있어서 네. M7들의 그 수익성만 봐도요. 예. 제가 한 번인가 보여드렸는데 그 애플이 네. ROE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리턴 온 자본이익. 에쿼티. 자기 자본 예.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느냐. 애플의 ROE가 130%인가 그렇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좋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예. 그러니까 그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정도만 빼고 테슬라가 한 자릿수 정도 되고요. 예, 예. 나머지 M7에서 6개 회사들이 ROE 평균이 거의 막 70-80%씩 되고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평균이 50-60% 정도 수준이니까 수익성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논쟁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해지고 빠지고 이러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수익성이 워낙 받쳐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율주행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양자 컴퓨팅 쪽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은 엄청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섹터잖아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인 영역이라고 아, 저는 그렇죠. 보는데 예. 아시나요? 그렇긴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이제 워낙 대표님은 이제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쪽을 많이 보시니까 그동안 미국 쪽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는 그 부동산 리츠 쪽도 좀 보셨고 좋게 네. 보셨고 네, 네. 또 다른 섹터가 저 이제 중소형 중소형 부동산, 부동산. 금융인데 실제 저희가 금융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예.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저희 회사가 올해 절대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올해 저희가 이제 주식형이 이 미국 주식 S&P 500 기준으로 했을 예. 때 연초 유예지가 한 14%, 15%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에너지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 특히 이제 우라늄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예.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보시면요 우라늄 ETF 딱 찍으시면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라늄 쪽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원전 쪽하고 관련이 된 건가요? 그렇죠. 우라늄 원전 다 그게 같은 원료니까요. 예, 그렇죠. 참고로 2000년 초반에 우라늄의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네. 135불 한번 고점 찍었다가 예. 10년 내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면서 전 세계 이제 원전 선진국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열중시에서 다 떠났다가 네. 2018년 기점으로 다시 답은 원전밖에 없다. 그래서 2018년, 2023년 당시 한 10몇 년 쭉 쉬었다가 원전 현물 가격이 105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76불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단기 저점 105 또는 100불 이상까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거 전력 수요 다 되려면요 원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하고 은 쪽은 안 보세요? 최근에 금하고 은 시세도 엄청나게 나잖아요. 예. 최근 기세 같으면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금 가격이 네. 4,000불까지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죠, 추세가. 네네. 은도 더 갈 수도 있고. 뭐 금 가면 은은 뒤로 네.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 정도 기세면 금은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만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 네네. 제가 리서치를 탄탄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예. 금을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 최근에 팔로우업은 안 했는데 요런 기세 같으면 당분간 갈 것 같더라고요.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물론 금을 제가 그 급여 생활할 때 한 10몇 년 전에 금에 관련한 책을 한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통화량에 네. 따라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한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금의 시세가 한번 분출을 하다가 쭉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추세를 네. 보이거든요. 그런 장기 추세의 어떤 지금 한번 그 시세의 분출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예. 하여튼 기세를 보면 워낙 세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당분간은 이 기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좀 높게 가져가는 게 네.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 고지음까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